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중국이 오히려 대미 강경 정책을 지속하는 등 협상의 구도보다는 대립되어 있는 양상들이 투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이면에는 결국에는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힘들었습니다. 일단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시장이 관세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하락이 또 나왔고 코스피는 PBR 0.8배 밑으로 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썼거든요. 네. 자, 오늘장 총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저점 다지기에 대한 시도가 실패로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추가 있고요. 하락이 열렸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급과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2310에서 20포인트 레벨 등락을 하던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더 낙폭을 확대하게 되면서 2% 가량 더 하락한 2290포인트 레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 하락을 하면서 지금 종가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증시뿐만 아니라 원화 자산에 대한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상당히 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 4월 초에 그나마 버텨주었던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에 있어서 절하로 완연하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금리 역시나 떨어지는 국면 속에서 최근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전반적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좀 투심의 악화로 인해서 시장 금리의 소폭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시에 있어서는 대장주는 KB금융과 하나오션 정도에서만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특히나 하이브에서 약 7%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관세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있다. 라고 진단을 했었던 미디어 엔터 하방에 좀 더 열리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또 추경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좀 살릴 수 있는 경기 부양성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희미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제지나 음식료 등과 같은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수 소비주에 있어서도 업종이 역시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수출 민감하거나 아니면 관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업종 불문하고 오늘은 대다수 업종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겹치면서 증시의 하락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외인은 9영업일 연속 순매도 국면에 있겠고요. 오늘 약 1조 원 가까운 9,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와 백악관 등 전형적인 악재에 민감한 약세장이라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가운데 자, 밤사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복 관세는 아니었지만은 미 국채 갖고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FOMC 회의록 공개, 네. CPI 공개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도 변동성이 극심해요. 미증시는 어느 정도 하단 경직성을 보여주는 부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증시도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단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비교적 트럼프의 언행에 좀 부합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었던 나스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 관련된 부분들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에 특히나 지금 취약한 투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본다라면은요, S&P 500의 PER 역사적 누적 평균은 약 19배 정도인데요. 지금은 약 25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조정장에서 약세장으로 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심이 위축이 되고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S&P 등 미 증시의 바닥은 미도달이 되었고 추가 낙폭은 5에서 10% 정도 더 열어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투심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극하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이는 오늘 국내 장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가 지금 PBR 0.8배를 하회하기 시작했는데요. 1월에서 2월의 흐름만 보더라도 0.9배 내외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가 매수세의 흐름에 기반한 인덱스의 상승을 우리가 목도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진짜 1개월 정도 만에 거의 되돌리는 수준 이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보다는 조금 악재에 더 민감할 수 있다. 특히나 그 악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대미 강경 정책을 지속하는 등 협상의 구도보다는 지금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상들이 투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거기 이면에는 결국에는 전망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깊게 쌓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 증시도 이제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수급에 한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국내 시장 옵션 만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4월 옵션 만기일이 되는 건데 자, 내일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외국인은 풋옵션에 대해 대규모 수익을 챙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선물 시장 매도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 국내 시장 또 어느 정도 충격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장만 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국채 선물과 US 달러 선물 정도만 순매수를 했고 네. 대부분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또 한 번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겠는데 현물 시장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약세장의 가능성은 높겠지만 소기에 좀 턴어라운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내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나 옵션 만기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좀 안심시켰었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국 뉴스가 더 부상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증시 역시나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한 측면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증권사 등에서 지금 코스피 200 미니 선물들을 대규모 순매도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주식 매수로 해지를 하는 경우 만기일에 상당한 규모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 특히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한쪽의 포지션에 따른 이런 역학관계가 상당히 시장에는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좀 잠을 설치시면서 미증시 지켜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을 걱정하게 했던 요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WGI 편입이 예상 편입 시점이 사실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팀장님은 이 편입 시점이 지연된 이유 어디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아쉬웠죠. 네. 지금 호재를 찾아도 모자랄 판국에 그나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시장의 불안감을 더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밝히는 바로는 일본 투자자들이 국내 국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FTSE의 WGBI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 국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를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11월이 아니라 내년도 4월로 2월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올해 11월부터 12개월에 걸쳐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 편입의 종료 시점은 동일하게 놔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규모가 아예 뒤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출발 시점이 좀 늦어진다라고 봐야 하는데 사실 이 재료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WGBI 편입이 작년도 10월에 확정적으로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월부터 어느 정도 액티브한 투자자들의 WGBI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국가적으로 계엄과 탄핵 이슈가 터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국채 투자에 있어서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신규 투자자들의 그런 제도적이나 정부 측면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좀 형성이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실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국채 시장과 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그를 기반으로 증시의 안정성도 좀 도모할 수 있는데 금융 시장에 있어서는 세 개의 축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던 뉴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 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이 14bp가 튀면서 4.4%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이 3.8%대까지 갔었던 그러니까요. 것들이 지금 3영업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50bp 이상 튀고 있는 상황들은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게 된다라면은 중국이 미국을 향한 그런 공격적인 언사들과 함께 겹치면서 제도 그리고 수급 그리고 경기 측면에 있어서 모두 불안감에 좀 더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GBI 편입도 좀 지연이 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